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4월 18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젠 후보가 아니죠. 오세훈 전 시장으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4.15 총선에서 정말 아깝게 탈락했습니다. 서울 지역구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와 광진을 지역에서 맞붙었는데 2,746표 차이로 졌습니다. 사실 이 광진을 지역은 지난 20년간 한 번도 미래통합당,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네, 여기서 한 번도 당선시키지 못한 지역입니다. 전라도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네, 추미애 지금의 법무부 장관이 이 지역에서 내리 5선을 했었죠.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이 이 정도의 표 차이로 떨어진 것도 정말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싸웠죠. 고민정 후보를 아주 청와대에서 총출동해서 지원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영 원내대표, 또 이낙연 선대위원장 등등 아주 많은 여권 인사들이 고민정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앙선관위도 굉장히 한몫을 했죠. 이례적으로 후보를 직접 고발했습니다. 명절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5명 등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준 것을 가지고 금품 제공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세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죠. 자, 이뿐 아니라 노골적인 선거 방해가 있었습니다. 대진련이라는 친북 주사파 단체가 이 오세훈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아주 집요하게 선거운동 그리고 유세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아주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현장에 출동해서도 제대로 제지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해가 없었더라면 오세훈 후보 충분히 이 지역에서 승산이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2,700여 표 차이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오세훈 후보 얘기를 꺼낸 것은 이 선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저는 보기 때문인데요. 자, 미래통합당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죠. 지도부도 다시 꾸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모셔오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이 대선을 바라보면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확장성을 넓힐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러면 정말 대대적인 아주 이미지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 국민들에게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데 있어서 거기에 굉장히 오세훈 후보가 가장 잘 부합되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세훈 후보 어떤 이미지가 드시나요?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 고민정 후보와의 토론회를 보면서 이 오세훈 후보를 정말 다시 평가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파적 가치관 매우 뚜렷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 통일, 시장 경제, 헌법 수호, 법치주의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을 밝힐 줄 아는 이러한 정치인이죠. 자, 두 번째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행정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길진 않지만. 자, 세 번째는 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만든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죠.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해서 정말 직을 걸고 싸웠다가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자, 이것은 저는 실패가 아니라 이분의 정치적 자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는 말을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그 메시지 전달을 잘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줄 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그 고민정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아주 상대를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무장이 돼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굉장히 거칠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매너가 있고 논리적이고 차분합니다. 절대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잘 전달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것이죠. 네, 다섯 번째로 오세훈 후보 굉장히 이미지가 좋죠. 깨끗하고 점잖은 이미지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지금까지 뭐 특별히 약점으로 잡힐 만한 것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과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싸워왔기 때문에 억울하게 좌파 진영에 의해서 덧씌워진 뭐 친일 프레임이라든가 뭐 자녀 의혹과 관련된 이런 문제제기라든가 굉장히 극복해 내야 할 이미지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한다면 이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그 점에서는 아주 깨끗한 이미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저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정치인으로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미래통합당이 이런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을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네, 미래통합당 당장 뭐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향후에 당 대표까지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김종인 그리고 홍준표 등이 거론이 됩니다. 굉장히 올드한 이미지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내세워서 글쎄요, 미래통합당이 국민들에게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세훈이라는 뭔가 새로운 미래통합당의 미래에 걸맞는 이런 인물을 정말 당의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변화에 저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무시하셔도 되는데 글쎄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굉장히 오세훈이라는 이 정치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가 보게 돼서 뭔가 미래통합당의 어떤 미래를 책임질 만한 이런 인물로 저는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거 그렇게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물러났죠. 그 물러난 이후에 한동안 이 정치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뭐 과거 YS나 DJ나 뭔가 선거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정치를 놓아버리진 않았으니까요. 자신의 이런 정치적 자산, 뭔가 실패의 경험, 성공의 경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 정치권에서 여러 활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어떤 정치인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 미래통합당에게 뭔가 확장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조국 이 문제 인물 때문에 대한민국의 질서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결정하고 강행한 게 대통령입니까? 참모들의 결정입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겠지만 이렇게 글쎄요. 이제 오 후보님께서 서울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국정 전반적인 운영이나 혹은 인사라든지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참모를 자처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혹시 그걸 결정하는 자리에 계셨는지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결정하는 자리에 있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입 역할만 하신 거네요.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입장을 여쭤보려고 전제를 한 겁니다. 조국 부부, 조국 정경심 부부의 죄목은 무려 30여 개에 달합니다. 사문서 위조 동행사, 공문서 위조 동행사,
정말 뭐 허위공문서 동행사 딸을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2주간 인턴한 것을 가지고 국제적인 저널에 일저자로 올린 것부터 시작해서 아들 법조인 만들려고 했던 것,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고민정 후보, 이제 대변인직을 벗으셨으니까요. 개인적인 입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에게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변인으로 있을 때도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대변인 생각이 때는 듭니다. 그런 답변이 통할 수 그리고 있지만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궁금합니다. 지금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조국 부부의 이러한 위법행위, 기소해서 재판받는 행위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시고 계신 겁니까?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오히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아까 제가 제 아파트를 경비해 주시는 분들께 드린 거를 선관위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된 걸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재판 중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거는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이건 재판 중이니까 언급할 수 없다?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결과가 나온다면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네, 있을 끝까지, 텐데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시는데요. 이렇게 여쭤보죠.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 신현영 교수는 이 사안을 놓고 좋은 집안에서 특혜를 받은 전형적인 케이스다. 이러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 답변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동성애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고민정 후보는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후보는 이 점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국민적 분명 동의가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면 국민적 동의가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매우 정치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북한 인권 법안에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참고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우리의 감옥처럼 교도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 마을 전체를 철조망으로 쌓아놓고 그 안에서 죽든지 말든지 병이 걸리든지 돌보지 않는 형태의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북한의 인권 참상 정말 같은 동포로서 가슴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여쭙겠습니다. 북한 인권법안에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자리는 장학 퀴즈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yes or no로 답변을 자꾸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고민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식량... 고민정 후보님, 국회에 들어가면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입장을 결정해야 되는 헌법기관이 됩니다. 대변인 때처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찬성이든지 반대를 법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북한 인권법안이 올라왔을 때 찬성하실 건지 반대하실 건지 여쭤보는 게 이게 잘못된 질문입니까? 국회의원 하신다고 지금 이 자리에 후보자로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